자, 17페이지 채권자 취소권 보겠습니다. 칠판.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야 한다. 채권자를 해야 합니다. 이걸 한자로 1번식 표현으로 사해라고 합니다. 사해행위를 합니다. 사해행위를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라면 채권자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뭐한다? 청구한다. 이런 권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나 전득자가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야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때는 행사하지 못합니다. 끝. 됐습니다. 전항에서 어떤 소? 채권자 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법률행위 있는 한 몇 년? 5년 내에서 제기한다. 그래서 저 1년 5년의 숫자가 무슨 기간이라고요? 출소 기간이면서 무슨 기간이다? 제척 기간이다. 하나 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의 회복은 키워드 모든 채권자를 위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항은 2개밖에 없는데요. 요 2개 관련된 판례가 지금까지 민법 총칙 다 합쳐서 민법 총칙 판례 2배입니다. 아직 뭔 얘기인지 감이 안 오시는 모양인데 전체 민법 총칙 다 합친 판례 몇 배라고요? 2배가 채권자 취소권에 관련 판례입니다. 대단히 많고 대단히 어렵습니다. 채권법의 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채권자 취소권입니다. 다만 깊은 내용은 안 나오니까 우리가 배웠던 것 범위 내에서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가장 일반적 그림 보여드릴게요. 일반적 그림. 사회가 뭐라고요? 채권자를 뭐 한다고요? 해야 한다. 여기에 뭐라고요? 사회입니다. 자, 갑니다. A란 사람이 B란 사람에게 1억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습니다. 집이 3억짜리 빌라가 하나 있고요. 집이 2억짜리 빌라가 있습니다. 오늘 C에게 3억짜리 빌라를 팝니다. 이거 사인가요? 여매매기야? 이건 넘어가도 집 하나 더 있어, 더 없어? 더 있잖아, 이거. 이거 사회 아닙니다. 됐어요?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올 거야. B라는 채무자가 자신에게 있는 유일한 부동산을 매매합니다. 증여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사회예요. 사회의 뜻이 뭐라고요? 채권자를 뭐 하는 거라고? 해야 하는 거라고. 지금 제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 다시 한번 보셔봐. 끝만 좀 보여드릴게. 갑에 3억짜리 집인데요. 이미 은행에 D은행에서 이 집을 용자로 잡아가지고 3억짜리 저당권 설정돼 있답니다. 저당권 설정되는 부동산 팔아먹었대. 3억짜리를. 이거 사회인가요? 이거 사회 아닙니다. 왜? 안 팔아먹어도 얘는 후순위야. 안 팔아먹어도 이 집이 경매되면 얘가 선순위라고요 지금. 제 말 이해했어요 지금? 그래서 사회 의미는 채무자 유일한 부동산을 팔아먹어야 돼. 제 말 이해했어요 지금? 그래서 요 채권을 뭐 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요 사회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소를 제기하는 걸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채권자 취소권이라 불러. 그러면 이 채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배운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들어보니까 금방 알잖아. 피보존 채권. 잠깐. 이 피보존 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해야 될까요? 요게 2024년 3월 달에 오는 채권이야. 그런데 오늘 팔아먹어. 2023년에. 그러면
이행기가 도래해야 취소권 행사할 수 있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행사할 수 있어? 도래하지 않아도 행사할 수 있어. 요 점이 앞에서 배웠던 대입권하고 다른 점이야. 왜냐하면 이행기가 도래해야만 행사할 수 있다면 다 빼돌려버리잖아 지금. 제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 그런 맥락에서 일단 구분하시라고 지금. 됐나요 지금? 끝. 자 이제 배웠던 거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복습을. 매도인이 자기 집을 제1 매수인하고 첫 번째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제1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있나요? 이 채권은 특정물 채권입니다. 됐나요? 이 상태에서 집을 판 매도인이 다시 한번 병이라는 제2 매수인하고 사이에 무슨 계약을 체결해서 이중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맞춰졌답니다. 이중 매매 유효 무효? 유효. 답 정리. 이중 매매라면 오늘 배우는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수 있나? 죄송해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배웠어. 없다. 이중매매 계약이라면 그 이중매매 계약이 유효이든 무효이든 가리지 않고 채권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건 민법 총칙적인 관점이야. 요걸 채권법 봐서 보니까 자 보세요. 제1 매수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다른 말로 특정물 채권을 뭐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결론. 요 지문하고 요 지문은 표현의 방식이 다를 뿐이지 내용이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뭐고? 민법 총칙 11번 지문이야. 이렇게 나오면 채권법 34번 지문입니다. 됐나요? 요 말이나 똑같은 얘기야 지금. 됐나요? 칠판 다시. 복습이에요. 이중매매 계약.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제1 매수인은 이중매매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직접은 등기 말소는 청구할 수 없고 갑을 대위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결론만 정리. 이중매매 계약이라면 취소권 행사할 수 없지만 대위는 할 수 있다고요. 잠깐. 통정의 표시. 유효, 무효? 무효. 답만 정리. 통정의 표시가 무효인 경우라면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양자 비교해서 정리해 두셔.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배웠던 얘기 다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답만 정리. 통정의 표시가 무효인 경우라면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배울 때 요거 그림 지울게요. 다시 천천히 보세요. 병이라는 채권자가
갑이라는 채무자에게 1억 받을 채권이 있다. 이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자가 1억 받으려고 경매,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강제 집행 당하는 것을 뭐하기 위해서, 면하기 위해서 자기 친구 을과 짜고 통정에 허위 표시해서 현재 을 앞으로 소유권 뭐가 되었다? 이전 등기가 되었다. 이 상황에서 채권자는 자신이 누가 되어서, 공고되어서 누구를 상대로 을을 피고로 해서 요 통정허위 표시가 가장매매가 자신을 뭐한다? 사회한다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이 계약을 뭐 해주시고 취소해 주시고, 그리고 그 집을 다시 갑에게 넘겨달라고 원상 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권리를 뭐라 한다?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배웠던 것 같아. 요 그림에는 108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부터 108가지 의미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름 누구라고요? 여러분 이름 수익자. 여러분이 다시 병이 팔아먹었대. 여러분 이름 누구라고요? 전득자. 됐나요? 가장 하고 싶은 얘기. 채권의 취소권은 반드시 소제기해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누가 되고 원고이고 누가 피고입니까? 수익자나 전득자가 피고입니다. 따라서 누구는 채무자는 피고 적격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라고요? 채무자 절대로 누가 될 수 없다고, 피고 될 수 없다. 우리 시험은 이것만 물어보고 있어. 지금 이것만. 절대로 누구를 상대로? 채무자를 피고로 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누구만?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라. 이게 첫 번째 뜻이야. 됐나요? 아까 잠깐 봤던 게 이겁니다. 수익자가 해치는 것을 몰랐다. 선이라면, 전득자가 선이라면 이때는 행사하지 못한다고 아까 읽어봤어. 법조항에서. 보셔봐. 법조항. 아까 건성으로 읽어봤던 법조항 중에. 보셔요. 채권자를 해함을 뭐 하지 못했대? 알지 못하면, 선이라면 행사 못해 지금. 됐나요 지금?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좀 지나간 얘기를 하지만 통정허위 표시 잡아두시면 채권자 취소권 다 끝났습니다. 여기서. 우리 시험은 이게 끝이야 지금. 됐나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좀 그림을 잡으시면 되겠고, 자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그림을 좀 여러분을 헷갈리게 할 의도 없습니다. 다만 한번 배운 김에 한번 들어보자. 채권자 대위권하고 채권자 취소권을 비교해서 보자. 자 질문. 채권자 대위권 재판상 행사입니까?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나요? 재판상, 재판에 다 인정해 준다. 취소권은요? 재판 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고 재판 외에서는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가장 기본적인 얘기. 자, 그 다음 채권자 대위권 행사기간 몇 년이에요? 채권자 대위권 몇 년 행사해야 돼? 역시 대답 못 하시는 이유.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다고. 규정이 없으니까 행사기한 제한받지 않아. 행사기한 제한 없어요. 취소권 행사기간 몇 년? 그래. 요건 행사기간이 1년하고 5년이야. 양자 구분하셔야 돼. 1년은 언제부터 1년?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5년은 법률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이라고. 요 1년의 기간은 무슨 기간이라고요? 제척 기간이면서 플러스 무슨 기간이라고요? 출소 기간이라고. 왜? 재판 행사니까. 됐나요 지금? 하나 더 갑니다. 대위권에서는 아까 이런 얘기 했습니다. 피 보전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해야만 대의할 수 있다 라고 했죠. 다만 예외는 있긴 하지. 예외는 뭐 도래하기 전에도 법원의 허가나 보존행위. 그런데 취소권은 피 보전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가장 센 기초들이니까 대의하고 취소는 구분해도 돼요. 가장 기초야 지금 이게. 이해하셨나요 지금? 나머지는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답만 정리하면 이거였습니다. 이중매매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통정의 표시 무효이긴 하지만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가장 센 우리가 배웠던 복습하는 위주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라고 지금. 됐나요 지금? 다만 양자의 공통은 피보존 채권의 보존이다 보니까 채무자가 뭐 해야 한다고요? 거주해야 돼. 무자력이어야 돼. 다만 아까 봤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면 이때는 무자력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셔도 우리 시험이라면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더 깊게 나면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채권 취소권 관련해서 정리하시면 땡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좀 있고요. 그래서 17페이지 보면 각자 좀 읽어보시고 넘어오세요. 19페이지 관련 판례는 다 외우세요. 19페이지 관련 판례 다 외우세요. 1번 뭐라고요? 칠판 1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라고요? 이거 이중매매라면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특기 청구권을 뭐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채권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나오면 민법 총칙 문제이고 저렇게 나오면 채권법 문제랑 같은 얘기라고요 지금. 됐나요 지금? 끝. 자 2번 칠판 보세요. 상속재산 뭐라고요? 협의분할입니다. 칠판 보세요. 별 뜻도 없어. 아버지 갑이 아버지가요 피상속인인데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9억이 있습니다. 이 9억이 큰놈, 둘째, 셋째,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셋이 앉아가지고요 뭐 한다고요? 분할해. 그러면 9억짜리를 상속받아서 분할하려면 큰놈 하나, 둘째 하나, 셋째 하나, 다시 내 거 하나, 그리고 다시 하나 누구 거? 내 거. 하나 누구 거? 내 거. 이렇게도 시원찮을 판에 큰놈이요 내 거 너 가져. 그리고 네 거 갖고
둘째, 셋째 갖고, 다시 내 거 너 갖고, 너 갖고, 너 갖고, 너 갖고, 너 갖고, 그리고 하나 남는 것은 너희 반반이 나눠. 이런 식으로 분할합니다. 큰놈, 뭔가 있나요? 뭔가 없나요? 뭔가 있어? 뭔가 없어? 뭔가 있지? 왜 뭔가 있어? 가만히 보니까 A가 빚쟁이야. 뭐라고? 빚쟁이라고 지금. 어차피 받아봤자 남한테 뺏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딴 식으로 하고 있어 지금 상황이. 그러면 요 큰 놈의 채권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상속받은 걸 분할하면 사회 아니야? 원래 내 몫은 몇 개야? 9억이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3개는 받아야지. 근데 이것을 동생들 힘들다고 다 줘버리고, 다 주고 나서 일단 나의 빚쟁이를 정리한 다음에 나중에 30년 뒤에 동생아 30년 전에 내가 3억 준 거 기억나지? 뺏어와 안 뺏어와? 아니 우리가 큰 놈들은 그렇게 깨끗하진 않아. 다시 뺏어와야지. 그 얘기하고 있어 지금. 봐봐. 상속재산 협의분할도 문제가 있으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답만 정리하셔. 다만 칠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이건 재산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기출이에요. 그러니까 상속받은 것을 임의적으로 분할 협의하는 것은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상속을 뭐 하는 것은 아예 안 맞는 거야. 아예 안 맞는 거. 아예 안 맞는 것은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또 나옵니다. 지금 보셔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 취소권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잘 보셔야 돼. 어디가 키워드야? 형성되기까지는 될 수 없어. 형성되었다면 될 수 있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이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얼마를 받을지 형성 확정되었다면 그때는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것도 앞뒤로 좀 보셔야 돼. 4번 판례도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가장 많이 나왔던 기출 칠판. 누구는? 채무자 피고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오로지 피고는 누구만? 수익자나 전득자만 피고입니다. 끝. 됐습니다. 6번. 채무자가 악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취소를 정하는 채권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지만, 칠판 보셔봐. 아까 수익자나 전득자가 선이라면 취소 안 되잖아. 이때 수익자의 선악에 대한 판단은 스스로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한 판례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취소를 했을 때 수익자나 전득자가 선이라면 취소 못한다고 배웠잖아. 그때 수익자나 전득자의 선악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하라고요? 자신이 하라고. 자신이 선을 증명하라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6번 여기 끝났습니다. 이렇게 취소권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20페이지 보면 22회, 20회, 17회 기출문제가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만 정리할게. 올해 무조건 나올 걸로 확신해요. 22에 안 나오고 20에 나오고 그동안 3년간 안 나왔으니까 기출문제를 보면 2년, 3년 걸 한번 나왔던 취소권인데 3년간 쉬었어요 지금. 그래서 총론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기출문제가 요겁니다 지금. 그래서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박스 보세요. 옳은 걸 모두 골라볼게요. 기억번 어때요? 기억번 OX X 이유 의사표시 안 돼 이거. 소재기해야 돼 이거. 2번 어때요? 채무자를 피고로 해서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죠. 3번 어때요? 원상회복은 가액 반환이 원칙일까? 원물 반환이 원칙일까? 물건으로 돌려줘야 돼. 원물 반환이 원칙입니다. 가액 반환 아니에요.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만 옳습니다. 그래서 2번만 정답. 자, 2번 어때요? 2번. 자, 칠판 보셔봐. 갑에 대하여 금전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들은 키워드 뭐? 유일한 뭐? 토지. 이 말 이해했어요 지금?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유일한 부동산을 정의했대.
병에게 매도하고 1개월 후 소유권 등기를 맞춰주었습니다. 옳지 않은 걸 모두 골라볼게요. 칠판. 을은 누굽니까? 을. 채무자.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틀렸어. 2번 어때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대요. 채권을 수익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틀렸어. 3번 어때요? 잠깐 넘어가고 4번 어때요? 4번 5년의 기산점은 법에 뭐라고 돼 있어? 법률행위 있는 날. 법률행위를 한 날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한 날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이야? 등기가 넘어간 날이야? 지금 법에 채권자 취소권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 한 날이야? 있는 날이야? 406조 2항을 봐봐. 5년의 기산점이 법률행위 있는 날이야? 한 날이야? 있는 날이야. 그럼 있는 날의 의미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이니까 등기가 넘어간 날부터 5년이니까 법률행위 있는 날의 의미가 뭘까? 계약을 한 날이야? 소유권 등기가 넘어간 날이야? 제 질문 이해하셨잖아 지금. 계약을 체결할 때와 등기가 넘어간 날짜가 무조건 다를 수밖에 없어. 그러면 기산점이 법조항에 법률행위가 있는 날의 의미는 계약한 날이다, 소유권 등기가 넘어간 날이다. 계약한 날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됐나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칠판. 자, 3번 지문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칠판 보세요. 채권자 갑에 1,000만 원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서 소멸했습니다. 이 경우에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시효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기본형 채무자. 소멸시효 완성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두 번째 채무자 아닌 사람도 주장할 수 있나요? 잠깐만. 자, 갑니다. 잘 보셔봐. 그냥 을이라는 채무자가 갑에게 1,000만 원 빚을 지고 있어요. 이 1,000만 원 빚을 보증하려고 병이라는 물상보증인이 이 1,000만 원 담보하려고 자기 집에다가 채권자 앞으로 뭐 설정해 놨대? 저당 설정해 놨대. 됐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요 피담보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어 지금. 그러면 이 시효로 소멸했음을 이유로 시효 완성을 주장할 사람은 채무자만 주장해? 물상보증 주장할 수 있어? 그럼 물상보증인은 누가 아니야? 채무자가 아니잖아. 따라서 물상보증인도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해서 자기 집에 갑 명의의 저당권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됐나요 지금? 끝.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채무자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 아닌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중 첫 번째가 누구라고요? 물상보증인이야. 끝. 자, 이제 두 가지 판례 기억합니다. 자, 보세요.
다 기출입니다. 이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1,000만 원 받을 채권이 있고요. 을도 병에게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해서 병한테 가서 이렇게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채권자의 채무지란 이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답니다. 이랬을 때 병 이름 누구예요? 병 이름 제3채무자는 이 채권의 시효가 완성했음을 주장할 수 있느냐?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 이유는 이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음을 채무자만 주장하시라고. 3채무자 너 채무자에게 갚을 돈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으니 갚으라 그냥. 네가 뭔데 이 채권의 시효가 주장할 수 있냐?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에 누구는 3채무자 시효 완성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기출 한 장 앞으로. 교재 확인할게요. 교재 15페이지 보기 9번 보기 9번 보셔봐.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청구에서 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어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 이익을 직접 받는 자만이고 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채권자 대위권의 누구는 3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끝. 끝. 그런데 칠판 갑이라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1,000만 원 받을 채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요, 병이란 사람하고 자기 집을 사고 파는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른 말로 뭐 했다고요? 사회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자에게 소유권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채권자가 이 채권 보존하려고 직접 원고되어서 수익자를 피고로 해서 이 매매를 뭐 해주시고 취소해 주시고 원상 회복해달라고 채권자 취소권을 뭐 했다고요? 행사했어. 그런데 이 채권이 시효로 뭐 했답니까? 소멸했다면 취소권의 상대방인 누구? 수익자는 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했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유는 현재 누구 앞으로 등기돼 있어? 내 앞으로 돼 있잖아. 따라서 이 완성을 주장해서 이 사람의 권리를 배척해야 되잖아. 따라서 얘는 직접 내 집이니까 내 직접 권리니까 이때 수익자는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보시면 봐봐. 사회행위의 취소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병 누구예요? 병 수익자는 갑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문제 없어. 그래서 잘 보셔야 돼. 채권자 대위권의 3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 주장 못합니다. 그러나 취소 소송의 수익자는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요 두 지문을 시험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채권자 대위 소송의 상대방이라고 나올 거고요. 채권자 취소 소송의 상대방이라고 나올 거야. 그러면 채권자 대위 소송의 상대방은 누구야? 3채무자야. 취소 소송의 상대방은
수익자입니다. 따라서 대위 소송의 상대방은 수여가 완성했음을 뭐 할 수 없지만 주장할 수 없지만 취소 소송의 상대방은 수여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워낙 중요한 판례 두 가지로 보여주니까 양자 다시 비교하셔. 다시 비교하셔. 저희 시험이 채권법만 보는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민법 총칙에서 배웠던 얘기를 충분히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까지는 비교하셔야 돼. 그래서 그러면 20회 기출문제는 옳지 않은 것은 기억, 니은, 리을. 그래서 정답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몇 번이에요? 3번. 자, 3번 보죠. 3번. 기출 17회 기출문제. 옳은 것. 정지조건부 채권도 피보존 채권 될 수 있어요? 문제 없고 X고. 자, 2번 맞추셔야 돼. 2번.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존 채권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없어. 다른 말로 뭐라고요? 다른 말로 뭐? 이중매매라면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고. X야. 3번 어때요? 상속을 포기하는 거 취소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그랬어. 틀렸어. 4번 어때요? 채권 양도가 사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채권 양 통지만 가지고 사회행위 아닙니다. 4번이 정답. 5번 틀린 이유. 5번 틀린 이유. 채무자 피고 안 돼. 그러니까 보시면 채권 취소권이 그동안 3번 나왔는데 다 3번 중에 모든 답 중에 하나가 뭐래요? 채무자가 피고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잖아 지금. 시험 문제는 이것만 정리하셔도 돼. 그러니까 채무자는 피고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이렇게 해서 취소권까지 마무리합니다. 오른쪽 채권 양도 좀 볼게요. 자, 복습. 그 밑에 그림 있나요? 그림? 자, 그림 그립니다. 책판 보세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이 있습니다. 이 채권을 병이라는 채권의 양수인하고 사이에 채권자가 채권을 판 양도인 자격에서 자신의 채권을 뭐 한다고요? 양도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채권 양도이다. 끝. 자, 갑니다. 채권 양도는 일종의 계약이다 보니까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사겠다 팔겠다 합의만 있으면 채권 양도 계약은 성립하며 합의만 있으면 채권 양도 계약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첫 번째,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뭔만 있으면 청약과 승낙만 일치하면 합의만 가지고도 채권 양도 계약은 뭐하고 성립하고 효력을 뭐한다? 발생한다. 다만 채권이 양도되었다면 채권자, 채무자의 그 사실을 뭐라고요? 통지해라. 아니면 채무자의 뭘 받아라? 승낙 받아라. 통지가 없거나 승낙이 없다면 채무자 등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하니까 통지나 승낙은 대항 요건일 뿐이지 성립과 효력과는 무관해요. 따라서 통지가 없어도 승낙이 없어도 성립하고 통지가 없거나 승낙이 없어도 효력을 발생합니다. 다만 통지나 승낙이 없으면 뭐하지 못할 뿐이라고요? 대항하지 못한다. 그 얘기가 1번 얘기입니다. 보기 1번 보세요. 채권 양도는 일종의 뭐이고 계약이며 그 다음 밑줄 처분 행위이다. 끝. 칠판. 법률 행위를 의무, 부담, 행위라는 것과
법률행위를 처분행위로 분류할 수 있다면 의무부담행위는 전형적인 채권행위가 의무부담행위이고 처분행위는 종류가 두 가지 있다. 물권행위가 처분행위이고 두 번째는 준 물권행위가 전형적인 처분행위 일종이다. 오늘 배우는 지명 채권의 양도가 무슨 행위이고 준물권 행위이고 준물권 행위니까 무슨 행위라고요? 처분행위이다. 따라서 오늘 배우는 지명 채권 양도가 무슨 행위이고 처분행위다. 1번 얘기는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됐습니까? 끝. 2번 채권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만의 합의로 성립되며 유효하다. 따라서 다만 채무자에게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은 무슨 요건이라고요? 대항 요건입니다. 채무자가 승낙할 때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얘기는 4번입니다. 통지는 누가 하는 게 맞겠어요? 채권이 양도되었으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지하겠습니까? 아니면 양수인이 채권자를 대신해서 통지하겠습니까? 채권자가 채권을 팔아먹었으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게 맞는데 채권자가 통지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 얘는 아쉬울 게 없는 놈이야. 그러니까 대부분 누가요? 양수인이 채권자를 뭐해서? 대리해서 통지합니다. 이게 재작년 기출입니다. 채권 양도의 통지는 누가?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자를 뭐해서? 대리해서 통지할 수 있다. 됐나요 지금? 여기 그래서 박스 얘기는 계속 좀 논에 담아두세요. 거기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칠판 보세요. 나머지는 법조항 볼게요. 채권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라면 그때는 못 팔아먹습니다. 자, 2항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때는 양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 누구에게는? 선의의 3자에게는 뭐하지 못한다고요? 대항하지 못합니다. 칠판 보세요. 채권의 양도, 그러니까 양수인 사이에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습니다. 채권, 양도, 금지, 특약, 유효, 무효. 유효. 채권, 양도, 금지하는 특약이 있으면 이때는 채권을 양도할 수 있어, 없어? 양도할 수 없어요. 다만 그 사실을 모르는 누구에게는? 선의의 3자에게는 뭐 하지 못한다고요? 그냥 못해. 됐나요 지금? 일단 가장 기본적인 유형은 요거 정리해 두셔. 됐습니까? 끝. 제일 중요한 건 2항.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뭐 하거나 통지하거나 또는 채무자에 뭐가 있어야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고요? 대항 못해요. 2항.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정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 있는 정서에 의해서 대항 요건을 가립니다. 끝. 여기까지 보시면 450조는 가장 끝났습니다. 자,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세요. 채권 양도의 법리란. 잠깐만. 종물의 법리가 뭐예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채권 양도의 법리는 뭐야? 채권이 양도되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무자 등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뭐라고요? 채권 양도의 법리예요. 됐나요 지금? 끝.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판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칠판. 하나의 토지를 갑이라는 최초 매도인이 을이라는 중간 매수인하고 자기 땅을 사고 파는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중간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병이라는 사람한테 다시 이렇게 사고 파는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끝. 그러면 결론만 정리. 최초 매도인과 중간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중간자는 최초 매도인에게 소유권 넘겨달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일종의 뭐라고요? 채권이에요. 이 채권이 뭐라고요? 지명채권입니다. 상대방이 정해져 있잖아. 됐나요 지금? 이 상태에서 중간자가 최종 매수인에게 돈 주고 팔면 이것은 등기가 안 된 상태니까 소유권 판 게 아니에요. 뭘 판 거라고? 요걸 판 거야. 이게 뭐라고요? 지명채권 양도라고. 그러면 용어 정리. 얘 이름 누구야? 채권의 양도인. 얘 이름 누구야? 채권의 양수인. 자, 제일 중요한 갑의 이름 누구야? 채무자겠죠. 채무자 맞잖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양도했으면 채무자에게 뭐 하라고요? 통지하라고. 됐어요 지금? 아니면 채무자에 뭐 얻으라고? 승낙 얻으라고. 됐나요? 그럼 이랬을 때 우리 판례를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산 최종 양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등기를 넘겨달라고 청구권 행사하려면 통지 가지고는 부족하고 채무자의 승낙까지 받아야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대요. 됐나요? 끝. 그럼 여기서는 자 보세요. 천천히. 통지 그리고 승낙입니까? 통지 또는 승낙입니까? 판례가 뭐라고 한다고? 채무자의 통지하는 것과 가지고는 뭐하고? 부족하고 반드시 뭐까지 받아라? 승낙. 그러면 여기는 통지 그리고 승낙이야? 통지 또는 승낙이야? 통지 그리고 승낙이야. 근데 채권 양도의 법리는 통지, 승낙 둘 중에 하나만 받으면 돼. 제 말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처럼 잘 보셔.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양도에는 지명채권 양도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지명채권 양도는 둘 중에 하나만 받으면 돼. 근데 법은 뭐라고 한다고요? 승낙까지 받아야 한대.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명채권 양도가 여기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승낙이 있어야 직접 청구합니다. 그 얘기가 다음 장 22페이지 보시면 1번 판례예요.
자, 읽어볼게요. 키워드 칠판. 뭐로 인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에는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뭐 한다? 요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통상의 채권 양도와 밑줄 뭐하게? 달리. 왜 그러냐면 보통의 채권 양도는 통지 또는 승낙만 있으면 돼. 근데 이것과는 뭐하게? 다르게. 승낙이 필요하다고요 지금. 다르게. 그래서 양도인의 채무자의 통지만 가지고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았을 때만 대항력이 뭐한다? 생긴다. 끝. 그런데 칠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칠판 두 번째, 하나의 토지에 대해서 갑이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그 토지를 을이란 점유자가요 20년간 점유해서 현재 점유자가 취득세가 뭐 되었다고요? 완성이 됐어. 완성된 다음에 점유자가 소유주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 넘겨달라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지 않나요? 점유자가 시효가 완성되면 소유주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물권적? 채권입니다. 이거 이 상태에서 점유자가 병에게 매매해서 점유를 뭐 해준 경우라면, 승계해준 경우라면 이것도 일종의 뭐라고요? 채권의 뭐야? 양도야. 됐어요 지금? 그래서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양도의 경우라면 우리 판례는 갑이라는 누구에게? 채무자에게 뭔만 하면 된대요? 통지만 하면 되고 승낙은 요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보셔봐. 이 소유자가 승낙해 줄 일은 없잖아 절대로. 누가 승낙해 줘? 그럼 이런 경우니까 뭔만 하면 돼? 그러니까 통지만 하면 돼. 그러니까 채권 양도의 법리가 취득시효의 경우라면 그대로 적용돼 적용 안 돼? 적용 되잖아. 왜? 통지만 받으면 되잖아 지금. 통지만 하면 되잖아. 통지만. 승낙은 요하지 않아 지금.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여기가 통지 또는 승낙이니까 대부분 뭔만 하겠어? 통지만 하겠지. 그럼 이 말은 승낙은 필요 없다는 얘기야 지금.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의 경우라면 이런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양도는 통지만 하면 되고 승낙은 필요 없다고요 지금. 그래서 그 얘기가 1페이지 아랫줄. 그러나 찾으셨어요? 그러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양도라면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관한 양도의 제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이건 뭐냐면 칠판 보셔봐.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양도와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양도는 성격이 다르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요 법리가 취득시효의 경우랑 정도이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만 채권 양도 그래도 적용돼요. 됐어요 지금? 워낙 중요한 채권 양도의 법리니까 요거 정리해 두셔야 돼. 어디서 나올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정리해 두셔야 돼.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끝. 요즘 걱정입니다. 저 벌어놓은 돈은 꽤 많은데요. 문제는 다 나가 있어요. 접니다. 제 친구가 사업합니다. 충무로에서 3억 정도 빌려주고 3억 받을 채권이 있습니다. 뭐 친한 친구라 뭐 안 빌릴 수도 없고. 좀 작나요? 알았어요. 제 친구의 그동안 월급 받아서 모아둔 돈 30억 정도 받을 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채권의 변제기가요 2030년 4월 달입니다.
언제 받는다고요? 7년 뒤에 받는다고. 지금 당장 저 굶어 죽게 생겼어요. 빚 좋은 개살구 아니야? 제가 30억짜리 채권 오늘 원하시는 여러분 오신 중에 몇 분에게 제가 30억짜리 채권 오늘 하루만 3억에 팔겠습니다. 사실 분 손. 아니 믿고 좀 사줘. 나 믿고 좀 사줘. 자,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채권을 양도하는 게 일종의 제가 시쳇말로 뭘 하겠어요? 깡이라 있어. 시쳇말로 깡이 채권 양도해야 지금. 그러면 30억 채권을 A에게 뭐 했다고요? 양도했어. 다음날 B에게 다시 팔 수 있지 않아? 팔 수 있겠지. 자, 뭔 얘기냐면 이 얘기야. 집주인이 A에게 팔았습니다. 첫 번째 계약. B에게 팔 뭐라고요? 이중 매매. C에게 팔면 삼중 매매. 집도 여러 놈에게 팔 수 있듯이 무엇도 채권도 여러 사람에게 2중, 3중으로 팔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집이라면 2중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누가 소유권 취득합니까? 등기 먼저 한 놈이 취득해. 그러면 지금처럼 채권이 여러 번 양도되었다면 누가 채권 취득합니까? 제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처럼 채권이 2중, 3중으로 양도되었다면 누가 진정한 채권의 양수이냐 그게 문제가 돼 지금. 지금 제 말 이해했어요 지금? 그래서 7번의 별표. 자, 칠판 읽어볼게요. 칠판 보세요. 자, 보세요. 채권이 어떻게? 이중으로 양도되었대. 이때 양수인 간에 뭐는? 선후는,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 있는 증선후에 의할 것이 아니래요. 확정일자 선후가 아니래요 지금. 아까 우리 법에 뭐라고 돼 있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라고 돼 있어. 근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확정일자 선후에 결정될 것이 아니라 채권 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뭐?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 선후에 의해서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하고 싶은 얘기. 이러한 법리는 채권 양수인과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에 우위를 결정하는 것이 있었어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 양도의 통지와 가압류 정벌의 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뭐에 의해서? 선후에 의해서 우위를 정합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채권이 여러 번 양도된 경우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할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 대한 무슨 뭐 여부? 인식 여부니까 도달의 선후 가지고 결정하시라 그 얘기야. 자, 칠판 좀 보세요. 갑이 을에 대한 채권을 잘 보셔. A에게 뭐 했고? 양도했고 B에게도 뭐 했대요? 양도했대. 몇 중으로 양도했다고요? 2중으로. 그러면서 갑이 A에게 양도할 때 확정일자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채무자에게 뭐 해줘야 돼? 그 사실을 통지해줘야죠. 그러면 자 보셔봐. 채권이 양도되었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서 보낸 다음에 채무자에게 이렇게 뭐합니까? 도달하잖아. 그러면 두 번째 채권의 양도도 갑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서 뭐 했다고요? 보내서 채무자에게 뭐 했다고? 도달했다면 잘 보셔야 돼. 확정일자 증서상 소인 날짜가 여기는 4월 1일 날 찍어져서 보내가지고 편지가 을에게 4월 7일 날 도달했고요. 뒤에 것은 확정일자는 4월 3일 날 찍어져 있는데 보내가지고 우편으로 보내가지고 빨리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4월 6일 날 도달했대. 제 말 이해했어요 지금? 그럼 결론이 뭐냐면 확정일자에 박혀져 있는 날짜 순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얘가 안 날짜를 기준으로 하시라고. 얘는 언제 받았어? 4월 7일. 여기는 4월 6일이니까 얘 입장에서 보면 4월 6일 받았으니까 이렇게 B에게 넘겼다고 먼저 할 거잖아 지금. 그래서 채무자의 뭐에 따라서 인식 여부라고. 도달 날짜를 따라서 따져야지 이런 경우에 확정일자에 있는 선으로 따질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 그래서 요게 빈출입니다. 시험 빈출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점 받기 전에 연습 그 23페이지 보시면 3번 보세요. 3번. 일단 처음 나왔던 기출문제는 2번이에요. 19회 2번. 19회 2번 보세요. 기억번.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고 두 양도 모두 확정일자인 증서로 통지된 경우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선호에 의하여 결정된다. OX. X라고. 이렇게 한번 내서 재미를 봤다 안 봤다? 출제자가 재미 봤어 안 봤어? 재미 봤어. 다 틀렸거든. 그래서 한번 더 냅니다. 3번 보셔봐. 3번 보셔요. 20회 기출입니다. 또 나옵니다. 3번에 4번 보셔봐. 3번에 4번. 채권이 확정일자에 있는 증서에 의해 이의적으로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통지에 붙여진 확정일자 선호를 기준으로 정한다. OX. X라고. 확정일 선호가 아니라고요. 채무자의 인식 여부, 다른 말로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확정일자 선호에 의한 것은 아니다. 의미 됐나요 지금? 그렇게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칠판 좀 어렵습니다. 칠판 보세요. 오늘 며칠입니까? 10일? 열흘 있으면 돈 받네 월급. 저는 방문 가격이 20일 날 한 달 열심히 일하고 임금 채권이 있습니다. 자, 임금 채권. 양도 할 수 있나요? 양도할 수 없나요? 여러분 다니는 회사에 임금 받을 수 있잖아. 임금 채권 양도할 수 있어 없어? 임금 채권은 압류금지 채권이에요. 아무리 제가 병이라는 신한카드에 카드 대금이 많아도 신한카드는 요 방문가게 된 임금채권을 2분의 1 이상은 압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압류금지채권이라 불러. 양도는 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압류금지채권하고 양도금지채권을 같은 말로 오해한 분이 꽤 많아요. 같은 얘기야 다른 얘기야? 다른 얘기야. 양도 됩니다. 일단 여기서 포인트를 잡으셔. 됐습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제가 방문각이라는 회사와 임금 받는 것에 대해서 방문각하고 무슨 약정을 하냐면 임금채권 남한테 안 팔기로 양도 금지 특약할 수 있어. 이 특약 유효 무효? 유효.
카드 회사 그걸 알아 몰라? 모르지. 요거 그럼 압류할 수 있어 없어? 압류 된다니까. 너 아까 뭐 압류 금지라. 그건 2분의 1 이상이고 2분의 1 이하는 압류가 돼. 너 말장난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말고. 압류 금지 채권이 2분의 1 이상이 압류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2분의 1 이하는 압류가 된다는 얘기야. 됐어요 지금? 압류해서 요거 전부 받을 수 있고요. 추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해서 전부, 압류, 추심 무슨 뜻이었어? 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고품격 민법을 듣고 있지만 고품격을 모르니까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울 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품격이 있는 고품격 민법을 듣고 있지만 문제는 뭐인지 모른다고요? 고품격을 몰라서 답답해 죽겠어요 지금. 자, 갑니다. A가 갑에게 1억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어요. 이 채권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데요. 자, 얘기 한번 해볼까요? 채무자 갑에게 어떤 재산이 있을까? 아, 여러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은 어떤 재산이 있어요? 아, 집이 있어요? 좋습니다. 집만 있어요? 뭐 은행에 통장 이런 거 없어요? 주식 있다고? 아, 주식도 있구나. 예금도 있고. 그러면 채권자 A가 1억을 받으려고 채무자 집에 뭐 있으면? 부동산이 있으면 요거 받으려고 뭐 하면 돼? 체크카페 되잖아. 그럼 부동산 집행은 뭘로 하면 돼? 뭐야? 경매 넣으시라고요. 그런데 채무자가 주식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예금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는 얘가 상대방이잖아. 뭘 가지고 있어?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이 돈 받으려고 이 채권을 뭐 하려고 해? 집행해야지. 집행해야지. 자, 뭔 얘기냐 보셔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통장에 3억짜리 예금 정서가 예금 채권이 있다는 거야. 됐어요 지금? 그러면 채권자 A는 이 돈 받으려고 국민은행을 상대, 국민은행이 가지고 있는 이 예금 채권을 집행해야 될 거잖아. 부동산이면 경매하시고 요건 경매할 필요 없는 거지. 이 채권을 이제 집행해야 돼. 집행하는 방법. 먼저 뭐 해야 돼? 압류해놔야 돼. 압류해놔야. 압류 효과가 뭐였어? 지급금지야 이거. 압류해놔야 돼. 그러면 압류만 내버리면 국민은행은 채무자 갑에게 예금주에게 돈을 안 줄 뿐이야. 그렇다고 해서 채권자 A가 만족을 얻는 게 아니잖아 지금. 제 말 이해하겠어요 지금? 그래서 압류한 다음에 그리고 플러스 뭐라고요? 추심명령 받아. 그래서 받으면 추심은 A가 갑을 대신해서 은행 가서 돈 주라는 원리가 추심명령이야. 또 아니면 압류해가지고 플러스 예금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하는 게 이게 전부명령이라고요. 그러니까 채무자의 재산이 부동산이면 뭐 하는 거고? 경매. 채무자 재산이 뭐라면? 채권이라면 이런 식의 집행정지를 거쳐야 돼. 그러니까 이것이 압류 및 추심이고 압류 및 전부명령이야. 제 말 뜻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런데 요 예금 채권이 양도금지 채권이래요. 됐나요 지금? 국민은행하고 여러분 사이에 이 채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금지해놨어 지금. 근데 이건 당사자끼리 말하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 설사 양도금지 채권이 있다 할지라도 압류와 전부명령에 따라서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양도금지 채권도 압류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왜? 양도금지 채권이지 압류금지 채권이 아니라 지금. 그리고
전부 명령이나 추심 명령 받아서 A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해서 너 갑에게 줄 3억 내가 A에게 1억 받을 돈이 있으니까 나에게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없다고? 였다고. 요게 채권의 현금화 절차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 양도 금지 특약 있는 채권도 압류할 수 있어 없어? 있다고. 그리고 전부나 추심 명령에서 바뀔 수 있어 없어? 있어. 여기서 문제, 양도 금지 특약은 저들끼리 문제지.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 채권자 제가 그걸 알았는지 뭐라 상관없어. 무조건 유효야. 됐나요 지금? 그 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나머지는 2번, 3번, 4번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요 6번 판례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기출이라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양도 금지 특약도, 양도 금지 특약 있는 채권도 압류할 수 있어 없어? 있고 전부될 수 있다.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자, 그 다음 8번 보세요. 칠판 보셔봐. 작년 기출인데요. 자, 민법 449조 2항이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은 선의어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물론상 3자의 과실의 유무를 문제 삼고 있지 아니하지만 3자가 중대한 과실은 악의화가 취급해서 양도 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채권을 양수한 경우라면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악의의 양수인과 같이 취급되어 채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뭔 얘기냐면 칠판 보셔봐. 이 얘기야. 법조항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보셔봐. 2항.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 무효? 유효.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 의사표시로 누구에게는? 선의어 3자에게는 뭐 하지 못한대? 대항하지 못한대. 그럼 이 말의 의미는 자 보세요. 외우지 말고 한번 들어보셔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역으로 가볼게요. 자, 을이 갑에게 1억짜리 채권이 있는데요. 요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남한테 팔지 않기로 양도 금지 뭐 해놨다고요? 특약을 맺어놨어. 그런데 이 채권자가요, 쌩 까고 이 채권을 배우한테 팔아버립니다. 채권을 뭐 한다고요? 팔아버려. 그러면 채권을 산 양수인은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지를 모를 수 있고 알 수도 있잖아. 그럼 이런 경우에 채권 양도 금지 특약 가지고 누구에게는? 선의어 양수인에게는 뭐 하지 못한대? 대항하지 못하니까 선의의 양수인이 돈 주고 사왔으면 이 양수인은 채권을 뭐 한다는 얘기야? 취득을 한다는 얘기야. 따라서 양수인은 갑한테 가서 1억 주세요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야. 근데 처음부터 알고 샀다면 대항할 수 없잖아. 대항할 수 없으니까 채권의 양수인은 갑한테 가서 1억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따라서 법조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 선악만 나와 있지 과실은 문제 나와 있지 않잖아. 제 말 이해하셨어요 지금? 근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이 양수인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 수 있어? 세 가지일 수 있지. 선이라면 양수인은 선이 무과실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선이이지만 과실을 쓸 수 있고, 세 번째는 선이이지만 무슨 과실을 수 있다고? 중과실. 근데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선이이지만 뭐라면? 중과실이면 뭘로 취급하겠다는 거야? 악의로 취급하겠다는 거야 지금. 그 얘기가 아까 봤던 판례한 판례야 지금. 의미 됐나요 지금? 그래서 요 지문이 시험에 2번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까 채권이 이중 양도된 경우에 우열의 순서는 뭐라고요? 확정일자 있는 증세에 의할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2번 나왔고, 요 채권 양도계약에 선의 무과실 판단 기준 중과실은 뭘로 취급하겠다? 악이다. 요게 2번 기출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만 정리할게요. 오른쪽 23페이지 오시면 기출문제 답을 달고 잠깐 쉴게요. 자, 작년 기출입니다.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 대한 대금 채권을 전부를 병에게 즉시 양도하기로 양수인과 합의합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보기 1번.
매매대금 채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2번 칠판 채권 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직접 해야 하며 양수인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어 없어? 대리할 수 있잖아. 그래서 2번이 틀렸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 보셔봐. 요 지문은 채권 양도에 관한 시험 지문 요거 34번 지문인데요. 채권법 문제가 아니야. 이것은 민법 총칙 문제야. 이거 민법 총칙할 때 채권 양도의 통지는 대리인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계급분 물었어. 근데 34번이다 보니까 문제를 안 읽어. 34번은 뭐야? 찍는 거야. 읽을 필요 없어. 그래서 틀려놔서 지금 저건 말만 채권법 문제지 내용은 민법 총칙 문제라고. 지금 채권 양도는 직접 채권자가 하는 게 아니다. 대부분 채권의 양수인이 대신한다. 2번 틀렸어. 끝. 3번 나중에 이거 안 봐도 되고. 그 다음 보셔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를 뭐 했다면 통지했다면 자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통지 처리 못해요. 당연한 얘기 같고. 자 5번 보셔요. 만일 갑과 을 사이에 양도 금지 특약에 반해서 매매대금 채권을 뭐 했대? 양도했다면 그 양수인이 특약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대. 다른 말로 뭐야? 선의 무과실이라면 그때는 이 특약은 뭐라고요? 유효하다. 우리 법에는 뭐만 나와 있다고요? 선악에 대한 것만 규정되어 있지만 우리 판례는 선의 무과실, 선의 과실 다 유효합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은 악의로 취급해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19에게 줄 문제 옳은 걸 넣어볼게요. 자 1번 틀렸습니다. 아까 봤습니다. 니은번 어때요? 칠판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대. 선이 악이야. 이건 악이야. 따라서 채무자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 없어?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아니 선의의 3자에게는 대항 못하지만 여기는 악이잖아. 그럼 대항할 수 있어야지. 대항할 수 있어야 돼. 이것은 악이니까. 니은번 문제 없습니다. 디귿번 어때요? 디귿번 대리할 수 있어요? 통지 대리할 수 있잖아. 그러면 통지로서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있어. 틀렸어. 이거 또 나왔어. 이거 채권 양도의 통지를 대리할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틀렸어. 이거. 자 리을번 채무자가 채권 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벌이하지 않고 승낙했다면 양수인이 악이라면 채권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로서 양수 대항할 수 있습니다. 해서 옵니다. 법조항이다 보니까 설명 안 할게요.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리을. 그래서 니은, 리을이 답입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왜 틀렸는가를 정리해 주세요. 자, 그 다음 3번. 옳지 않은 거. 1번. 키워드 뭐라고요? 키워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 하면 채무자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이 생기는 게 맞죠? 5. 2번. 지명채권 양도는 준물권행위예요. 맞죠? 준물권행위입니다. 맞고. 3번. 당사자 사이에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도 전부 명령에서 이전될 수 있어 없어? 있어. 압류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양도 금지 특약 있는 채권도 압류할 수 있어 없어? 있다고.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없고.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임차 보증권 반환채권 분리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거든.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만 답은 항상 쉬운 답으로 주다 보니까 그래서 좀 정리하시면 되겠고. 두 가지만 정리. 채권이 이의중으로 양도된 경우라면 선우는 어떻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인식 여부, 다른 말로 채무자에게 도달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적으로 양도가 두 가지입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적으로 양도가 있고 취득쇼로 인한 소유권 등기적으로 양도가 있다면 양자 구분하셔야 돼. 하나는 동의까지 필요하지만 하나는 동의 필요 없습니다.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에 나머지 얘기 좀 이어갑니다. 쉬었다 오겠습니다.